오늘은 C15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그 영어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영어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또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C15, Newton's Generalized Binomial Theorem. 우리는 그 다음과 같은 바이노미얼 세럼을 익히 이제 알고 있는데요. a 더하기 b의 n 제곱을 expand 하는 법에 대해서 그 개수 이 a와 b의 폴리노미알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개수가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다 마쳤죠. 그런데 여기 파워가 양의 정수가 아니에요. 0이나 0일 때는 너무 뻔하게 1이고 양의 정수가 아니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의 일반화된 바이노미얼 티오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뉴턴이 파이를 계산하다가 알아내게 된 방법이고 이러한 사실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테일러가 테일러 시리즈를 발견하기, 증명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리에서는 이 바이노미얼 티어럼이 일반화된 바이노미얼 티어럼, 특히 스퀘어 루트가 들어간 식의 전개에 있어서 파워 시리즈 전개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 다단해져서 분업화되어 있는 바람에 물리와 수학, 공학 이런 데에서 서로 융합을 논하긴 하지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최첨단 학문이 발전되는 상황에 비교한다면 이런 학문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때에는 이때는 모든 것이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인 도구가 개발되었다라는 점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 현재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그리고 수학과를 제외한 모든 그 이공계나 다른 응용 학문에서 수학을 배울 때 그 내용에 들어가는 수학 문제는 거의 99.99999%가 물리 문제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 오리진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 물론 파이라고 하는 파이가 나타나는 것은 원의 원주 또는 원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파이가 꼭 들어가게 되죠. 반지름 r인 원이 있다면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고 그리고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 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하는 그러니까 각도를 360도로 만들었을 때 원주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반지름에 대한 또는 반지름의 제곱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수치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다다르게 되는데 이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음과 같은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된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적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1-x 제곱 여기서 x란 코사인 세타 여기 이걸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적분을 사인 세타의 적분 1 빼기 코사인 스퀘어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사인 스퀘어 세타의 스퀘어 루트니까 사인 세타 그래서 positive definite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사인
바꿔가면서 이것을 적분했을 때 얼마가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이거 사인 데이터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데이터 d 데이터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폴라 앵글이 파이에서 0까지 가는 것이니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뒤바꿔서 0부터 파이까지 여기서 사인 여기서 사인 스퀘어 데이터의 적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답이 앞에 2분의 1 튀어나오고 다음과 같이 주기를 시누소이드 펑션을 한 주기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RMS에서 항상 튀어나오는 2분의 1이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적분했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 1이라고 하는 것을 적분 트리비얼한 인테그랄 파이가 튀어나와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적분이 다음과 같은 적분이 1 빼기 코사인 스퀘어 세타의 스퀘어 루트에 대한 코사인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2분의 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파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널리틱한 형태는 알지만 뉴메리컬한 값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 파워를 2분의 이게 1 빼기 x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과 1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과 0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x가 코사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그 스퀘어 루트가 없기 때문에 폴리노미알이 곧바로 적분이 가능하게 되어서 1 빼기 3분의 1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3분의 2가 되는데 이게 even 펑션이기 때문에 2배를 해서 3분의 4 그리고 이쪽은 0제곱이게 되면 1이니까 너무 뻔하게 2 그래서 3분의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2분의 파이가 그 사이에 어느 값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에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그 inter와 polar의 그래서 between과 polish의 뜻이래요. 그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한다라고 하는 interpolation을 월리스가 만들게 되었는데 월리스의 책을 읽은 젊은 뉴턴이 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명확한 답을 얻고 싶다 해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바이노미얼 theorem을 일반화된 바이노미얼 theorem 이 n이 정수가 아닌 것에 대해 구하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뉴턴의 generalized binomial theorem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는 generalized binomial theorem 뉴턴이 증명한 generalized binomial theorem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에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배운 다음에 그것의 응용으로서 나오게 되지만 수학은 수학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물리 공부나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보다 뒤바꾼 형태로 문제를 풀면 장땡이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풀면 좋은데 그 대부분의 방법이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풀이 방법이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composite function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inverse function 역함수의 어떤 함수를 inverse와 이것을 연이어서 작동을 시키면 identity operation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제자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수를 구한다면 그 함수를 역함수를 또 작용하게 되면 제자리로 간다. 역함수를 하고 그 함수를 해도 순서와 상관없이 제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서로 인버스의 관계인 것은 예를 들어 exponential function이 f of x라고 있다면 그것의 역함수는 그냥 이것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죠. 로그 그러면 이거 나 처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로그는 inverse function이다. exponential function의 inverse function이다. exponential function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찍 1을 지나가고 x, y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y 콜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샥 그리면 이쪽에 1을 지나가고
하는 것이 log 펑션이 되겠다. log는 뭐 상용 로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ln이라고 하는 natural log라고 해서 베이스 이 밑이 이 지수가 밑이라고 하죠. 베이스가 e 오일러 넘버 e가 되는 것을 ln이라고 하고 굳이 이 log e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y가 f of x가 exponential 펑션이면 exponential 펑션의 argument에다가 inverse log를 때려 넣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역으로 log에다가 exponential을 때려 넣으면 다시 제자리로 간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하면 되겠죠. 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또다시 체인 룰을 해봅시다.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를 또 다른 함수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캐피탈 F of X가 이제 composite 펑션이 되겠어요. G of X를 F of X에다 다시 때려 넣었으니까 그런 캐피탈 F of X라고 하는 것의 데리버티브를 구하자. 그러면 by definition F of X plus H 약간 shift하고 F of X로 subtract 그 다음에 difference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by definition capital F of X는 small f of X에 G of X를 때려 넣은 것이니까 얘를 또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넣고 그냥 넣은 거 그리고 나누기 H를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뉴머레이터에 있는 친구들 딱 봤을 때 아규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h가 아니라 g of x 플러스 h와 g of x이기 때문에 그것의 디퍼런스를 구해서 리밋을 구해야지 이것이 데리버티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지 않은 엉뚱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를 다시 캔슬 시키기 위해서 곱해줘야 되겠지, 분자에. 그리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h를 이사시켜서 1로 옮겨 놓았다. 그러면 이쪽은 왼쪽은 f의 g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구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g의 데리버티브가 구해지는 거고 이것을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해서 체인 룰이라고 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데리베티브 1 플러스 x의 알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파가 그냥 파워 보통 1, 2, 3, 4 이렇게 된다면 바이노미얼 티어럼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 멋대로 바뀌는 어떤 arbitrary real number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log y의 알파가 log y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라. 오케이. 그 f of x가 exponential 펑션이고 f of x의 inverse 펑션은 log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f of x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exponential 펑션의 데리버티브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y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y를 x로 미분한 게 y다. 그럼 separation of variable, first order equation은 언제나 separation of variable이 가능하다. 어떻게 분모에 있는 디퍼런셜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y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y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dy over y라고 하는 디퍼런셜이 weighted 디퍼런셜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는 dx라고 하는 트리비얼 디퍼런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양변에 이거를 다 모아 썸을 하게 되면 트리비얼 디퍼런셜은 by definition 이거는 그냥 x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몰랐는데 이거라고 딱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okay. So we have y equal e to the x and x to the log y, the definition of the inverse function of the exponential function. As a result, derivative of this function
is nothing but the derivative of this integral, and that is nothing but the integrand of this indefinite integral. In addition, we define a very similar function except that the argument is replaced with the alpha x. Then exponential g of x is exponential alpha x. We can make use of change of variable to find out the derivative of g of x. By the way,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g of x가 f of ax. 그래서 이것이 exponential의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알파의 파워가 위로 올라탈 수가 있겠죠. 이것은 exponential x에다가 알파의 파워로 붙일 수가 있으니까 f of x의 알파다. 결국 f of x는 y이기 때문에 f of x가 y이기 때문에 y to the alpha라고 써놓고, 자 이제 이 ax는 무엇인가? ax는 요 친구에다가 f의 인버스를 해라. f의 인버스는 log의 y의 알파다. 잘 들여다보니까 x는 log y였기 때문에 결국 알파 log y가 된다. log의 y의 알파를 하면 그러면 알파 log y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해봅시다. log의 1 플러스 x의 알파에 대해서 x로 미분해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 나오죠. log의 어떤 것의 알파의 파워를 해놓으면 그것은 알파의 로그 y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 알파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다. 미분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요것을 미분해야 되는데 그럼 체인 룰을 써라. 어떻게? 아규먼트가 1 플러스 x이기 때문에 1 플러스 x로 미분하고 1 플러스 x를 x로 미분해라. 자, 이거는 로그의 미분은 1 over y. 여기 이제 log y의 미분은 log y의 미분은 1 over y다. 1 over 1 플러스 x이다. 요거다. 그리고 여기는 체인 룰을 썼을 때 이거는 하나마나 1이다. 알파 아까 풀아웃 했으니까 알파가 끄집어 나왔고 결국 알파의 1 플러스 x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당연히 지금 실수에 대해서 real number에 대해서 할 때이니까 이 전체 argument가 0보다 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체인 룰을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을 미분해 봅시다. 자, derivative. 자, 이제 또다시 1 플러스 x는 0보다 큰 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이 파워는 임의의 실수라고 하자. x to the alpha는 아까 역함수 뭐 해서 exponential과 log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 대신에 e to the log x라고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log의 x의 무슨 파워는 그 파워를 log 앞으로 꺼집어 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사실을 이용하면 x 대신에 1 플러스 x를 썼을 때에는 다 똑같이 exponential 알파의 log 1 플러스 x까지 쓸 수 있다. 여전히 1 플러스 x는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하자. 1 플러스 x의 알파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또 다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x로 미분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체인 룰을 써서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전체가 어떤 x, 캐피털 X라고 써놓고 이걸 알파 로그 1 플러스 x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dx의 d에 exponential capital X 그러니까 dx의 d capital X 그리고 d capital X로 exponential capital X를 미분하니까 이건 하나만 capital X이고 얘를 미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게 캐피탈 X이니까 이것을 미분하려고 하니까 너무 뻔하죠. 1 플러스 X분의 1이고 알파. 자,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이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exponential 알파 로그라고 하는 놈을 1 플러스 x의 알파 제곱이라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걸 1 플러스 x로 나눌 수가 있죠. 1 플러스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 그럼 파워가 하나 줄어든 것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알파가 이미 실수인 경우에도 n equals 1, 2, 3, 4 이렇게 나간 거하고 똑같은 관계식을 쓸 수가 있다. 데리버티브가 파워 끄집어내고 파워 하나 내려라 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뉴턴스 제너럴라이즈드 바이노미얼 테orem을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스탠다드한 수학 책에 나오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익스포넨시에이트 해가지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함수든지 그것을 데리버티브를 많이 취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것의 nth 오더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x equal 0에서 expand 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x의 파워 시리즈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 계수는 결국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것이다. 1 플러스 x의 알파를 k번 미분하고 미분한 다음에 k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x가 0인 근처에서 파워 시리즈 전개를 하고 싶으니까 이 파워 시리즈가 아주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입장으로 보면 이 계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 지점이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k 팩토리얼 때문에 컨버전스가 좋아지고 적어도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앞에 있는 이 계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커먼 레이쇼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이 0에서 1 사이만 되면 수렴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생각하고 그 끝점은 빼도록 하자. 아리까리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we compute nth order derivative. 자, 한번 미분하면 알파가 튀어나오고 파워가 하나 줄은다 했으니까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n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파워가 n만큼 줄어들 것이고 얘는 알파에서 쭉 해서 알파 마이너스 n번 빼면 더 많이 뺐으니까 하나 더 해줘서 알파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면 된다. 이때 여기에서 다 미분을 마친 다음에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때 x를 0으로 놓으니까 x를 0 놓으면 이건 뻔하게 그냥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잘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알파 하나, 두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없을 땐 1, 아무것도 없을 때 1,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왔을 때 알파 제곱이 나왔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1, 2 팩토리얼 나누기 알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가 전개가 되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그 중에 여기에 그 파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1 빼기 x 제곱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자, 이때 어떻게 여기에서 1 더하기 y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고 알파를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구한 거 1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2 팩토리얼 x 제곱 이렇게 이걸 하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y 대신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2 팩토리얼 그리고 1 빼기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자,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된다. 그럼 파워 시리즈에서 2, 4, 6, 8 이런 식으로 even 파워만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잘 정돈하니까 여기는 2분의 1 이거는 1, 3, 2제곱 2팩토리얼 1, 3, 5 2의 세제곱 3팩토리얼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잘 정리하면 2분의 1, 8분의 3 16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역함수의 적분법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적분을 할 수 있고 이 적분이 아크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아크사인인데 이때 상한 하한이 1 마이너스 1이고 아크사인은 사인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사인이 제로일 때 제로이고 사인이 1일 때는 사인의 값이 1일 때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1일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의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해서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심지어 2분의 1일 파워가 2분의 1일 때도 가능한데요.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Generalized Binomial Theorem으로 전개해 보기로 합시다. 이때는 y를 x 제곱이라고 하고 파워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알파가 2분의 1, 알파 빼기 1,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알파 빼기 1, 알파 빼기 2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정리하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슬레이트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를 계속 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인이 아슬레이트 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x 4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티어리 오브 렐러티비티에 의해서 레스트 매스가 m인 입자가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 캐피털 스몰 p 벡터를 가질 때 이때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 over speed of light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식을 여기 mc 스퀘어 mc의 괄호의 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mc가 나오고 mc를 또 왼쪽으로 보내면 mc 스퀘어 rest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식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p 스퀘어 오버 mc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 non-relativistic limit에서 속도가 느리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 generalized binomial theorem을 쓰면 우리가 그 rest momentum, rest energy라고 할까? rest energy에 비해서 그 linear momentum이 매우 작은 경우에 non-relativistic한 경우에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다. 이때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최초의 항이 1 플러스 2분의 1의 p 스퀘어 벡터 스퀘어 mc 스퀘어가 되고 이거를 양 플러스 점점점인데 mc 스퀘어를 양변에 곱하면 E equals mc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어떻게 돼요? c 스퀘어 캔슬되고 2n분지 p제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오죠?
non-relativistic kinetic 에너지가 second order term으로 나타내고 leading term은 rest energy. 이 rest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원자력 발전, 원자폭탄 이런 데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